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기업, 바로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한때 시장의 황제주로 불렸던 이 거대한 배가 지금 어떤 파도를 마주하고 있는지, 또 그 미래 항로는 어디를 향할지, 지금부터 그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황제주의 추락. 이게 정말 침몰의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다시 날아오를 절호의 기회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이 폭풍의 중심에 있는 에코프로비엠,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에코프로비엠, 그냥 부품 만드는 회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삼성 SDI, SK온 같은 세계적인 배터리 기업들의 심장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곳이에요. 특히 전기차 성능을 결정하는 이 하이니켈 양극재 분야에서는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시장의 룰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회사가 왜 대단한지, 왜 이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보는지,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 불 케이스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과연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그 무기가 뭐냐? 바로 경제적 해자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다른 회사들이 따라오고 싶어도 절대 못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넘사벽 기술 같은 거죠. 그 설계도가 바로 이 클로즈드 루프 에코시스템이라는 거고요. 이 시스템 진짜 말 그대로 철옹성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원자재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중간 재료 만들고 최종 제품 만들고 심지어 다 쓴 배터리 다시 가져와서 재활용하는 것까지 모든 걸 자기네 그룹 안에서 다 해치우는 겁니다. 바깥에서 무슨 일이 터져도 끄떡없는 거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잘 나가는 하이니켈, 이것만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LFP나 소듐이온 같은 판을 바꿀 수 있는 차세대 카드도 준비하고 있고요. 게다가 미국 IRA 정책이라는 엄청난 순풍까지. 이건 미래를 위해서 여기저기 씨앗을 제대로 뿌려놓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단단한 성이라도 약점은 있기 마련이죠.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바꿔서 에코프로비엠이 마주한 아주 현실적인 위협, 그러니까 베어테이스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 매출입니다. 그냥 좀 줄었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1년 만에 매출이 60%가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동안의 고속성장 신화에 정말 처음으로 금이 쫙 가는 순간이죠. 근데 매출 하락보다 더 무서운 게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4,400억 원.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2026년에 터질 수도 있는 째깍째깍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시한폭탄, 전환사채입니다. 자,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 채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당 20만 6,250원의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이것보다 한참 미치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보면서 주식으로 바꾸겠어요? 그쵸? 당연히 됐고 그냥 내 돈 4,400억 원 현금으로 내놔! 이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선 갑자기 엄청난 현금이 빠져나가야 하는 정말 피말리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하나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정권 바뀌면 보조금 날아갈 수도 있지. 안에서는 4,400억 원 갚아야 할지도 모르지. 근데 주가는 여전히 비싸다는 소리 듣지. 말 그대로 악재들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퍼펙트 스톰인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럼 기술적으로 차트는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차트가 말해주는 가격 전략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요. 앞으로 갈 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게 잘 풀리는 낙관적 시나리오, 그냥 이대로 쭉 가는 기본 시나리오, 그리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비관적 시나리오. 어느 길로 가게 될지는 저기 보이는 핵심 변수들에 달려있겠죠? 이 시나리오들 속에서 우리가 특히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가격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13만 원과 15만 원대. 13만 원은 어떻게든 지켜내야 하는 마지노선, 최후의 방어선 같은 거고요. 반대로 15만 원에서 15만 원 5천 원 사이는 이걸 뚫어야 위로 갈 수 있는 아주 두꺼운 저항선, 그러니까 천장인 셈이죠. 만약에 저 13만 원 방어선이 무너진다? 이건 아주 안 좋은 신호로 봐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철옹성 같은 강점과 시한폭탄 같은 약점을 다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결국 이겁니다. 한쪽에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수직 계열화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재무 리스크와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족쇄가 치워져 있는 거죠. 이 딜레마가 바로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서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분석 리포트가 내놓은 최종 결론은 사라도 아니고 팔아라도 아닌 홀드, 즉 중립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너무 안개가 짙어서 섣불리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일단 지켜보자는 거죠.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지금은 이 거대한 폭풍이 잠잠해질 때까지 안전한 항구에서 기다려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아 나서야 할까요? 그 최종 판단은 결국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